성의책 펴고. 어? 왜? 다는 아니지만 알겠어. 자, 일단 질문. 은상이 질문이 더 있니? 아, 그리고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은,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서 숙제해갖고 해갖고 오는 거고. 오케이? 1050번. 51? 50번, 51번. 하나씩 볼게요. 자, 50번은 일단 명제. 모든 양수 A에 대하여 X 마이너스 K 플러스 7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존재한데, 근데 이 명제가 뭐가 되도록? 자, 참이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연수 K의 최대값 물었어.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명제를 봤더니 그 명제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모든 양수 A. 양수 값에 대해서, 잠깐만. X. A가 아니라 X구나. 모든 양수 값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 양수 값이 X가 0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 다음 X가 K-7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 한다 했으니까, 즉, 요 집합에 대해서 다음 이 집합을 만족한다는 뜻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될 때 우리가 참이라고 했었죠. 상이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그래서 영상 좀 봐야 돼. 복습하시고. 그럼 우리 부등식에서는 항상 수직선에서 생각해주면, 일단 첫 번째 0보다 크다. 얘 집합이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럼 포함되려면 얘가 이 노란색보다 더 커야 되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겠네. K-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얘가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다시 말하면 얘네들의 그냥 대소관계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지. K-7은 0보다 작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항상 얘네 둘이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요. 그치? 따라서 K는 7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요? 둘이 같은 집합일 때도 우리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잖아. 아니야? 그렇죠. 그니까 둘이 같은 집합이어도 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 두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부등식에서 등호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하라 했어. 부등호 확인한 다음에. 알겠어요? 서원아? 알겠냐고? 마찬가지 51번도 똑같은 거죠? 얘도 보니까 이번에는 모든 실수, 자,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7k, 자,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를 항상 만족한대. 마찬가지, 자, 참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고 싶대. 근데 얘는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란 얘기인 거야. 그치? 2차 부등식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일 건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x축이랑 만나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1학기 때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요? 그럼 얘네 둘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는 2차 함수면 판별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났는데 판별식은 0이거나 안 만났는데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오케이? 그래서 이 판별식 써주면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K 값 구하는 거죠. K는 1부터 6까지. 우리가 1학기 내용은 계속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까먹었다 하면 바로 얘기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니까. 근데 한두 번은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게 3번, 4번 계속 반복되면 안 돼.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음 또 55번. 55번은 다음 명제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 자, 요거 2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딴 거 봤구나. 요거 in 어떤 실수 자, x에 대하여 다음 마이너스 7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마찬가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물어봤대. 그 마찬가지 얘네도 또 우리 부동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실수에 대하여 그치? 어떤은 뭐야? 모드는 전부 다 만족해야 되지만 어떤은 만족하는 게 몇 개? 하나 이상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어도 돼. 그치? 다시 말해서 얘네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뭐가? 공통인 원소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해서 부동식이니까 또 그려. A 플러스 3.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모르는 것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아는 것부터 적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됐어요? 얘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랑 공통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돼요? 그럼 첫 번째, 공통범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해도 되는 거네.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고. 돼요?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거지. A 플러스 3은 몇보다? 마이너스 7보다 커야겠네. 같으면 돼야 안 돼요? 같으면 7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둘 다 마이너스 7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치? 같으면 안 돼. 따라서 A는 몇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된다. 넘어가면. 그치? 은상이 됐니? 다음 두 번째. 얘네가 그래서 A 값이 점점점 커지다가 언제? 얘가 이런 모습 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네. 얘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됐어? A 값이 점점 커지면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언제? 여기에서 겹칠 때까지 우리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성이 이해돼? A 값이 커지면 얘네 범위가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살짝 걸칠 때까지 괜찮다는 거잖아. 공통부분이 생기게끔. 그러면 그때 비교는 또 A와 O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얘보다 작아야 돼. 왼쪽에 있으니까. 그치? 이번엔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되죠. 왜?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O라는 공통인 원소가 있잖아. 얘는 5여도 된다고. 됐어? 따라서 이 경우부터 이 경우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 A의 값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A의 개수는 몇 개? 15개. 혹시나 개수 구할 때도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0부터 얘네가 쭉쭉쭉쭉 가겠지. 어디까지? 5까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부동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빼고 어떻게 더해야 될지 알고 있는 친구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게 좀 헷갈리는 친구라면 항상 만족하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찾아. 그 다음 두 개 어떻게 해? 빼. 거기에 1 더하면 다 개수야. 알겠니?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를 그냥 외우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개수 세는 거는 왜?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 9부터지. 여기부터. 얘 안 되지? 마이너스 7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9부터. 오케이? 만족하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알겠죠? 개수는 지금이야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데 만약에 100몇 개 나오고 하면은 언제 다 세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기본 상식으로. 또 더 질문? 은상이? 서원이? 73번 67번? 1067번. 자, 67번은 자, 한쪽 면에는 자, 숫자가 적혀 있고 자,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둘 중에 하나가 그려져 있대. 자, 이때 이러한 카드가 4장이 있는데 다음 주어진 명제 짝수가 적힌 카드 얘네의 다른 쪽 면에는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다. 다음 명제가 뭐가 되도록? 참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뒤집어 봐야 할까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카드가 뭐야? 당연히 짝수 뒤집어 보면 되겠지. 짝수 뒤집어 봤을 때 강아지 그림 나오면 아, 얘 주어진 명제 참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이제 요런 거에서 좀 실수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럼 선생님 홀수가 적힌 거 뒤에는 그럼 고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야. 짝수가 적힌 카드 다른 쪽 면에 강아지가 있느냐 없느냐. 홀수는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명제는 아직 정의된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나온 것만. 알겠니? 그럼 이게 참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카드를 뒤집어 보는데 짝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어 보면 돼. 그때 우리가 강아지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또 참인 명제가 뭐가 있는데? 은상아 또 참인 명제 뭐 있는데? 참인 명제. 명제가 참이면 태성아. 그치, 대우. 항상 기억하라고. 자, 명제랑 대우는 항상 뭐? 진리값이 똑같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고 부정한 거. 이거는 배우는 거 없을 거야, 그치? 요거는 영상 참고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는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 다른 쪽 면에는, 그러니까 한쪽 면에 뭐가? 강아지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강아지가 그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라며, 모양이. 그러면은 얘는 뭐야? 고양이가 그려진 카드라고 우리 봐도 되는 거지. 강아지가 아니니까. 얘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뭐가 적혀 있다? 짝수가 적혀 있지 않다. 짝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홀수가 적혀 있다. 이러한 명제 또한 얘도 뭐다? 얘도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서희 표정 보니까 저놈 개똥 같은 소리 하고 그랬네. 영상 봤어 안 봤어? 대우가 뭔지 알아 몰라? 영상부터 봐. 알아요. 대우가 뭐야? 부정. 바꿔놓고 부정한다고. 여기에 부정. 그 역은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카드. 역은
짝수이다. 근데 그걸 각각 부정하라고. 그럼 강아지가 그려져 있지 않은 카드는 고양이밖에 없잖아.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카드는 다른 쪽 면에 짝수가 아니다. 즉 홀수이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 참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그려보는데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뒤집어 봤을 때 뒤집어 봤을 때 뭐가 나오면 홀수가 나오면 얘는 참인 거네. 오케이? 해서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냐 확인하기 위해서 뒤집어 봐야 될 카드는 짝수 카드랑 고양이 그림 있는 카드. 이렇게 두 가지. 오케이? 끝이에요? 성이 왜? 물론 다른 카드 다 뒤집어도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야? 최소한의 카드로 다음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잖아. 오케이? 다음 73번. 그리고 선생님이 그 보면 재생 목록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재생 목록 통째로 다 보내줄게. 왜냐면 집합도 우리가 명제에서 집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집합 성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합도 한 번씩 봐. 알겠어? 집합 연산 쪽 보는 게 아마 좀 더 우리한테 수업하는데 좀 편리할 거야. 알겠어? 자, P에 대한 조건이 2x 빼기 a는 0이다. 그리고 Q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다음 조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P이면 not Q라는 명제와 그 다음에 not P이면 Q라는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두 양수 A와 B의 값을 물어봤어. 그치? 일단 명제가 나왔어. 참이래. 뭐로 접근하라고? 그래, 대우긴 한데 명제가 참이야. 진리집합. 즉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고. 참이 명제는. 그래서 P의 진리집합과 not Q니까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이 얘네는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하더라. 참인 거니까. 또 마찬가지 얘도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더라. 이러한 포함관계를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 얘네 둘이 주어졌을 때 또 하나 알아봐야겠네. 뭔가 지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집합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얘의 여집합과 얘의 여집합은 그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로 되는 거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Q가 어디에? P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인 거네. 맞아? 상인 요거는 이해 안 돼?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그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잖아. 그치? 된다 얘기는 그러고 보면 그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얘네 봐봐. Q는 P 여집합에 포함되고 반대로 P 여집합은 Q에 포함된대.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니? 서로 부분집합이니까 Q랑 뭐랑? P 여집합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네. 맞아? 즉 다시 말하면 벤다이어건 그려봤을 때 P가 이만큼 있어.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그 P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란 얘기인 거야? 얘가 Q란 얘기인 거야. 그냥 공통부분 없이. 왜 이것도 내용으로 그래요? 내 맘이지. 그리는 건 내 맘이었잖아. 세모로 그려도 되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 안 그려봐도 우리가 요 상황에서 봤을 때 P가 Q 여집합에 포함된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라고? P랑 Q랑 서로 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연산 쪽 공부하라고 한 거야. 내가 보라고. 선생님이 저 연산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그걸 표로 정리해놨거든? 그거 캡처해서 머릿속에 좀 입력해두고 그거 자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명제가 집합이랑 되게 관련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게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아, 그 결론 안 냈구나. 그래서 양수 A와 B의 값 물어봤네?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얘는 그대로 두고 Q 여집합과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P 집합은 X가 2분의 A. 자, 이거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Q 집합은, 아니, Q 여집합으로 봐야 되죠? 둘이 같은 거니까. 얘네는 마찬가지 이러한 원소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현재 얘네는 2차 부동식이거든?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의 여집합인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러한 해집합인 거네. 얘의 부정이잖아. 이해돼? 은상이 되니?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뭐? 2분의 A. 요거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둘이 같은 집합이니까. 근데 우리 2차 부등식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는 게 하나만 존재하려면 그 그래프 모양이 접하는 경우 요런 경우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때 해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B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오겠죠. 판별식 써보면. 이왕이면 상수항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양수값 물어봤죠? 그러면 B는 플러스 6. 그럼 B가 플러스 6이란 얘기는 얘는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여기 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인 거야. 따라서 얘가 3이 되려면 A도 얼마야? A도 6이란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은상이 되니? 서원이?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얘기해야 돼. 영상 본다고 해서 똑같이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또 더 질문 있어요? 은상이? 없어? 오케이. 전 있어요. 뭐? 77. 77.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렇다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알겠죠? 자, 천재 R이면 P라는 명제가 참, 또 not Q면 not S가 참이라고 했대. 얘네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거네 그래도. 자, R이면 Q.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명제 하나가 더 필요하대. 그럼 어떤 명제가 더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명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명제끼리 그 연관성을 좀 찾아보고 3단 논법이라는 게 우리 성립한다 했었잖아. 그치? 상윤이 3단 논법 기억 아니 모르니? 몰라요. 자, 이거는 들어봤어요 혹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치? 그게 3단 논법이야. 자, 봐봐. 얘도 R이면 P이다 명제, not Q이면 not S다 라는 명제 이렇게 있대. 근데 주어진 명제가 존재할 때 우리가 항상 참인 명제는 대우도 그 명제가 참이라 했잖아. 그치? 진리값이 똑같으니까 그 얘의 대우는 뭐야? not P 이면 not R이다 라는 명제. 다음 얘는요? 부정이라며. 그치? 부정의 부정은 근정이잖아. S이면 Q이다. 됐어? 다음 또 항상 참인 명제는 3단 논법에 의해서 나온 새로운 명제. 그럼 우리가 요거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요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우리가 3단 논법은 연결 다리만 찾으라 했어.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이거야. 자, R부터 시작하니까 봅시다. R이면 뭐니? 현재 P다. 이 명제가 참인 거지. 맞아? 그리고 P이면 뭐이다 라는 명제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거 뭔지 모르겠고 마지막 결론이 Q이다가 나와야 돼. Q이다가 나와야 돼. Q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두 개의 명제를 연결하는 우리가 새로운 명제가 하나 필요하다고. 이런 명제가. 이해돼요? 즉 이러한 명제가 쭉쭉쭉 갔을 때 결론은 R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새롭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필요한 거는 뭐 우리 요거만 찾아도 되겠네. P면 S이다. 몇 번? 없네요.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또 뭐야? 얘가 참이면 또 어떤 것도 얘의 대우도 항상 참일 거냐. 그럼 이런 명제가 있어도 되는 거네. 몇 번? 얘도 없네? 내가 계산 잘못했니? 아, 여기가 not S가 아니라 S구나. 그래요. S.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뭐라는 쌤 틀렸다 이거. 어? 아니 이거 아까 나 S라 했는데 쌤이 아니래요. 아니, 애초에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이거 보고 판단했잖아. 근데 잘못된 거 몰랐는데요. 문제를 안 보겠구만. 그럼 not S이면 Q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해결됐니? 그럼 P면 not S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요것도 참이겠네. 요것도는 우리가 요거 명제가 있으면 R이면 Q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도달하는 거지. 돼요? 그럼 몇 번이니? 1번. 1번. 됐어? 성이 돼? 그럼 우리가 3단 논법을 찾으려면 연결다리 하나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찾아주시면 요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 찾으려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 대우 명제 찾고 그다음에 3단 논법 찾고.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거꾸로 not Q이면 not R이다 이런 명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얘네들의 대우 명제를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3단 논법 하나 찾았어. 그럼 요거의 대우를 찾아주면 돼. 알겠죠? 요것도 우리가 수업 내용 저번 시간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아니다. 그래도 주말 있으니까 요번 딱 일주일만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 그다음부터는 수업을 할 거니까 그러면 알겠지? 성이 더 질문 있니? 아니요, 없어요. 자, 없으면 오늘은 이제 그 조건 명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우리 또 나가봐야지. 자, 오늘도 세 번째 시간, 자, 명제를 할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자, 조건 명제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 명제에서 그 조건들이 이름을 좀 알아볼 거야. 다시 말하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며. 그치? 이러한 명제가 우리가 참이라고 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거짓인 것 말고, 참일 때만. 참일 때는 우리 또 특별하게 나타내는 기호가 또 하나 있었어.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는 뜻은 이렇게 화살표 2개짜리. 요건 무조건 참인 명제만.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명제.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명제.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참인 명제. 하면 알겠니? 이것까지 배웠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나오니? 요즘 이거 안 나오나? 왜 나오지? 어쨌든 저 2줄짜리는 참인 명제만 우리가 나타내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얘네와 얘네는 각각 둘 다 조건, 얘도 조건이라고 했잖아. 조건 2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걸 조건 명제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를 좀 알아보자면, 다음 이 P라고 하는 조건, 즉 가정에 해당되는 이 조건의 이름은 얘는
충분 조건이라 불러. 충분 조건. 다음 화살표를 받는 이 결론에 해당되는 조건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일단 이름은 됐니? 근데 이거를 애들이 기억하기가 좀 힘들어 한단 말이야. 해서 우리가 이 화살표 방향을 잘 기억해 두면 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한테 초콜릿이 엄청 많이 있어. 나 혼자 먹기 너무 많아. 혼자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많이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상윤이가 초콜릿을 먹고 싶대. 그럼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초콜릿을 줄 거 아니야, 그치? 즉 화살표 방향이 우리가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주니까 얘는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주는 거라고. 얘는 화살표를 받고 있죠. 즉 필요하니까 우리가 받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도 안 까먹을 거야.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나한테 필요하니까 받는 거고. 오케이? 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인 건데 보통 이렇게 나와. P는 Q가 되기 위한, 즉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가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현재 이러한 관계일 때는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됐어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Q를 물어봤대.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Q는 화살표 받는 입장이잖아, 그치? 왜 받아? 필요하니까 받는 거라고. 필요 조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명도 있을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일 거고 또 Q이면 P이라도 참인 명제가 있을 수 있겠지. 즉 집합으로 따지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얘네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딱 오늘 할 건 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 조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야? 집합의 포항관계를 파악한 후 집합의 포항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또 다음 연산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판단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가 당연히 또 우리가 집합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 은상이 됐니? 우리가 오늘 할 목적은 요거 세 가지 잘 기억해 두면 돼. 이게 끝? 이걸로 가지고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쭉 다 나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네는 어디를 좀 보시냐면요. 1090번. 보면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요거 가지고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거 끝이야, 다. 오늘 거 다야, 명제. 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오케이. 선이 알겠니? 자, 그럼 1090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다음 명제들을, 다음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를 살펴보면은, 일단, 조건 P는 절대값 X는 얼마? 1. 조건 Q는 X제곱은 얼마? 1. 조건 R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자, 이러한 세 개의 조건이 있대요.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그리고 R은 이번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그리고 Q는 이번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야. 했니? 그러면 얘네는 이거야. P와 Q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 P는 이름이 뭐냐? 얘는 R과 P의 관계에 있어서 R의 이름은 뭐냐? 얘는 Q와 R의 관계에 있어서 Q의 이름이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그걸 알아보려면 집합끼리의 그 관계성을 살펴봐야 된다며. 그쵸? 그러면 진리집합부터 알아보면 되죠.
P는 저걸 만족하는 X값을 모아놓은 게 진리 집합이잖아. 뭐랑 뭐? 마이너스 1과 1. 돼요? 성이 돼야 안 돼? 집중해야지. 돼야 안 돼? 다음. Q는요? 상윤이? 얘 만족하는 X값. 1과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 R은요? 은상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집합을 그려놓고 나서, 써놓고 나서, 그 다음 보자고. P와 Q를 보겠대. P와 Q를 보겠대. 오이구, 깜짝이야. P와 Q를 보겠대. P랑 Q는 그 포함관계 어때되니? 둘이 똑같네? 똑같아. 그럼 P는 Q의 부분집합, Q는 P의 부분집합. 그치? 즉, 다시 말하면 무슨 관계?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얘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대로 마찬가지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야. 다음, 이번에 R과 P의 관계를 알아보겠대. R과 P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P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R에 들어가 있네. 맞아? 맞냐, 상윤아?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R과 P의 참인 명제는 얘가 이러한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야. 화살표 방향대로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그치? 그럼 얘네는 지금 화살표 방향을 봤더니 R은 화살표를 줬니 받았니? 받았어. 그치? 받으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오케이? 다음 얘는 Q랑 R을 비교해 볼 거야. Q와 R을 비교해 봤더니 Q는 R에도 마찬가지로 또 포함되고 있어. Q에 있는 모든 원소가 R에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그렇다면 얘네는 이러한 화살표가 성립할 거니까. 그치? Q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줬으니까 무슨 조건? 그치? 충분하니까 주단고. 너한테 충분히 많이 있을 거야. 필요 없으니까 줄 거 아니야. 그치? 충분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판단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성이 돼야 안 돼? 이게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또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다음 95번. (1095번) 다음 A는 0이고 B는 0이기 위한 조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기 위한 잠깐 얘네 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잠깐만 상관없네. 필요 충분을 찾으라고. 됐니? 요거가 되기 위한 순서를 잘못 썼어 선생님이. 얘네가 여기 들어가 어떤 명제 어떤 조건은 A는 0이고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명제를 찾아라. 근데 어차피 필요 충분이면은 크게 상관없잖아.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인 거니까. 그치? 다시 말하면 뭐란 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오케이? 그럼 기억부터 하나씩 볼게요. 기억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래. 근데 A와 B는 문제에서 실수 나왔네. 그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 나오려면은 언제밖에 없어? A는 0, B도 0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지. 즉 얘네 둘은
서로 같은 명제라는 얘기인 거야.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A와 B가 실수다라는 말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허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얘네 필요충분 조건 맞네. 똑같은 거. 그치? 기억 하나. 다음 니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다. 이거는요? 루트이랑 B가 그치? A가 루트 2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 0 나오잖아. 그치? 그럼 반드시 0일 필요는 없다고. 맞아? 그 요거는 X.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 그 관계를 알아봤을 때 여기에는 A, B가 물론 0, 0인 것도 있겠지만 방금처럼 루트 2 마이너스 1인 것도 있다고. 즉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은 얘의 집합이 얘의 집합보다 더 크겠지. 얘를 포함하고 있겠지. 그래서 얘는 화살표 받는 방향인 거니까. 다시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은 자 얘네는 A가 0, B가 0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는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필요 조건이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거는 필요 충분 아니니까 이건 땡. 됐죠? 자, 디귿.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래. 마찬가지 절대값도 우리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얘네는 기억이랑 똑같이 동일한 내용인 거야. 더해서 0 나오려면 뭐밖에 없다? 얘네는 A는 0, B는 0인 거밖에 없다. 돼요? 이거는 A와 B가 실수다, 허수다 라는 말이 없어도 돼. 왜냐면 허수에는 부호, 즉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 알겠어요? 따라서 요거 디귿 되고, 자, 리을. 절대값 A 더하기 B는 0. 자, 요거는요. 물론 A와 B가 0, 0일 때도 성립하겠지만 언제도 성립하니? 1하고 마이너스 1. 즉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얘네랑 얘랑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얘는 아니잖아. 그 0 말고 다른 것도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위에 니은처럼 똑같은 성질을 만족하겠네. 얘도 무슨 조건이라는 얘기야?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 땡. 자, 미음은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이래. 얘는요. 루트 안에는 어떤 수밖에 못 들어가니? 자연수? 실수?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랑 0? 다 들어가요? 아니지, 음수는 못 들어가지. 음수는 허수.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에서는 지금 현재, 그치? 뭐? 어떤 거? 분수랑 자연수랑 용이랑.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배운 개념에서는 그래 모든 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봐봐. A와 B가 실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정한 건 없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에 1이 들어갔대. 그리고 B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대. 그럼 얘는 더해서 0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어. 그치? 즉 A와 B가 음수다 하더라도 얘네는 그 값이 양수다 음수다 판단할 수 없는 허수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했을 때 0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그치? 얘가 양수, 얘도 양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0, 0일 때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해서 요것도 필요 충분 요건. 돼요? 물론 허수일 때는 양수, 음수 판단은 못해. 근데 허수가 나온다면 플러스 허수, 플러스 허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절대로 0 나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자, 마지막 비읍.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
제곱은 0. 자, 요런 거 물어봤대요. 자, 우리 요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 좀 쟤네는 식을 변형을 해볼 거야.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가 익숙하니? 자, 요게 좀 익숙하지, 그치? 그러면 2b제곱을 그냥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보자고. 이래도 봐도 돼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봤을 때 얘는 뭐야?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a와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언제 0 나온다고? 둘 다 0일 때. 즉 a 빼기 b가 0이고 b도 0일 때. 그럼 b가 0이란 얘기는 a도 얼마? 자동으로 0이란 얘기인 거네.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만족하려면 a와 b가 뭐인 거밖에 없어? 0인 거밖에 없어. 해서 얘도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요게 처음에는 이게 좀 많이 어렵고 헷갈릴 거야.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얘네는.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속 편하게 하고 방금 얘네처럼 원소가 다 나와 있으면 편한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어제 나오는 게 거의 틀로 해서 정해져 있거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외워버려도 돼. 정리해놓고. 상윤이 표정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이해는 이거는 혼자 하라면 못하겠지. 혼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풀라면 다른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다음 1100번 ABC와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지만 뭐가 아닌 거?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요 말 뜻이 왜 나왔냐면은 필요 충분 또한 얘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해도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좀 엄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런 말이 꼭 들어가는 거야. 얘는 충분 조건이지만은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즉 온리 충분 조건인 것만 찾아라.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 기억은요, P라는 조건이 집합 A랑 집합 B랑 똑같대요. 그리고 Q라는 조건은 A 교집합 C와 B 교집합 C가 같대. 됐니? 물론, 자, 봐봐.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포항관계를 이용해서 확인해봐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이면 이거냐 라는 명제에서 참이냐 거짓이면 판단해도 돼. 반대로 이거면 이거냐 라는 명제만 판단해봐도 참일 때는 포항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고. 봐봐. 만약에 A와 B가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C랑 교집합했을 때 얘네들은 같을까 다를까? A랑 애초에 B가 같다고 했으니까 C랑 교집합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어 없어? 없지? 일단 얘는 참인 명제네. 맞아요? 반대로 얘네들이 교집합이 같다고 해서 A와 B가 같을까? 그치, 아닐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어떤 거? A가 벤다이어그램 해볼까요? A가 예를 들어 1, 2가 있대. 그리고 B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그리고 B는 자 3이라는 원소가 있대. 그래놓고 C는 얘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면 교집합 잠깐만 교집합이잖아. 지금 합집합으로 들어가겠네?
일반적으로 볼까요? A, B, C. 그럼 A 교집합 C 요만큼과 B 교집합 C 어디였어? 이만큼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에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지? 둘이 같아지려면 애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같아질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요거야. 여기에 있는 원소, 즉 A와 B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C가 가지고 있다라면,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같지 않아도 지금처럼 교집합은 같아질 수 있겠네.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합 A가 1, 2, 3이야. 근데 B는 3이야. 근데 C는 3, 4야. 이렇게 생기면 A 교집합 C는 3이라는 원소, B 교집합 C도 3이라는 원소. 같아질 수 있는데 A와 B는 같아 안 같아? 안 같다는 얘기인 거.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여기가 얘는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얘는 화살표를 주는 방향이니까 얘는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 돼요? 서원이 표정 보니까 어렵다 이런 표정이네. 은상이 돼 안 돼? 우리가 이러한 것 중에서 얘가 되지 않는 거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는 그냥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얘는 많은 문제를 봐야 돼. 답이 없어 얘네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 안 풀어봤느냐 여기서 이런 게 좀 갈림길이 좀 나올 거야. 일단 이해는 됐니? 은상이?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경우가 있다. 케이스가 있다. 라는 거. 다음. 자, 니은은요? 니은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고요. 이번엔 Q라는 조건이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대요. 당연히 A랑 B가 같으면 요거는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겠지. A랑 B가 같은데 얘는 참이라고. 이해돼? 근데 이제 이 거꾸로가 성립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야. 됐어? 그 이런 경우는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게 되려면 그 C가 똑같이 또 해봐. A, B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A 합집합 C는 이만큼, 그쵸? B 합집합 C는 이만큼. 둘이 같아지려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같아지려면, 그치? 이해돼? 무슨 말인지? 노란색이랑 보라색은 같아지려면 지금 노란색만 칠해진 구간, 보라색만 칠해진 구간 얘네가 원소가 있으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치? 즉 여기가 없다는 얘기는 그 C가 누가 갖고 있으면 둘이 만족하고 있는 요만큼만 그 C가 가지고 있다라면 잠깐 C가 여기 얘네들까지 가지고 있다라면 둘은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A가 1, 2, 3이 있대. 자, B가 3, 4가 있대. 근데 C가 누구 갖고 있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1, 2, 4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A 합집합 C는 1, 2, 3, 4 B 합집합 C는 1, 2, 3, 4 똑같지? 근데 A와 B는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얘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매번 찾는 건 힘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이거는 무조건 참이야 거짓이야. 차라리 많이 풀어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알겠어? 다음 P는요. A랑 B랑 마찬가지 같은 집합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A 빼기 C랑 B 빼기 C랑 똑같대. 아마 요 표현과 요 표현은 우리가 집합하면서 많이 봤었을 수도 있어. 둘이 같게 되려면 그때 X의 부분집합 개수는 이런 거 해서 집합해서. 근데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A만 가지고 있는 거, B만 가지고 있는 거, C가 가지고 있어야지 항상 만족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야? 충분 조건. 요건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뭐야? 충분 조건인 거 찾으라 했으니까 다 맞네. 정리는 디귿. 얘랑 얘랑은 같은 의미야. 그냥 이거는 우리가 집합 풀어봤으면은 이러한 표현과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C가 가져야 될 원소들이 A와 B만 가지고 있는 A 차집합 B 또는 B 차집합 A, 다시 말하면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둘이 같아질 수가 있거든. 일단 지금 했던 우리 95번이랑 1100번은 이거로 판단하는 게 좀 힘들 수 있거든. 이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처음부터 바로 하기에는 힘들 수는 있어.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어렵지 않은 거야. 자, 3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3번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충분 조건이래요. 서원아,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면 화살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P에서 얘 주는 방향. 충분 조건이니까. 됐어? 즉 다음과 같은 명제가 참이다 라는 뜻인 거거든.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참일 때는 집합에서 우리가 진리집합끼리 그 포함 관계가 그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성립하더라 라는 얘기. 됐어요? 다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선생님이 표 그려서 알려줬을 거야. 그치? 성질 다 적어놓으라고. 자, 그럼 얘네들끼리의 교집합은 뭐가 나오고? 교집합은 어떤 거? 작은 거 나오셨잖아. P. 합집합은요? Q. 그리고 여집합은 그 포함 관계가 서로 반대가 되고. 그쵸? 차집합은 누구에서 누구 뺐을 때. 그냥 공만 알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뭐 P에서 Q 뺐을 때 얘가 공집합. 이게 중요한 거로 요거 앞에가 공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집합 연산에 보면 표로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보고 익혀야 돼. 알겠죠? 태성이 다 알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은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니은 땡. 디귿은요? 맞네. 이 차집합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억 디귿. 돼? 우리가 집합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여기 명제도 좀 힘들어져. 집합이 잘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1109번. 이번에는 그 집합의 관계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나왔네. 현재 P와 Q는 무슨 관계? 서로소. 교집합이 없네. P와 Q가 교집합이 없어. 즉 둘의 집합은 서로소야 라고 했을 때
얘네는 무슨 조건이냐? 항상 옳은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또 정리해준 거 기억해야지. 서로소일 때는 뭐라고 했어? 어이, 집이 없네. 서로소. 뭐? 상윤아, 네. 서로소일 때는 네. 어떠한 집합끼리의 포함관계가 성립할까?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가 나타낼 거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조건이 어떤 명제가 참인지 나타낼 수 있잖아. B가 이제 어. Q의 여집합. P가 Q 여집합에 지금 포함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벤다이어그램 보고 판단해도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는 요거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표로 다 정리해놨을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런 모습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야. 집합에서 많이 했으니까, 알겠지? 그럼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네는 P이면 not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지. 그럼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는 그치 충분 조건. 반대로 not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not Q는 P이기 위한 그치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 오케이? 또 얘의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Q는 not P이기 위한 마찬가지 충분 조건. 반대로 not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거 찾아주면 되죠. 몇 번? 근데 얘는 P 물어봤으니까 요만 보면 되겠네. P는 누구이기 위한?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어? 3번. 있잖아. 깜짝이야. 5번이 아니야. 필요 충분이 아니지. 필요 충분이 되려면 Q 여집합도 얘가 이렇게 포함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아, 네. 그치? 이거만 있을 때는 그냥 얘는 그냥 충분 조건만 보는 거야. 알겠죠? 1112번. 자, P 조건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 어디까지요? 그럼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 문제까지만. 시간 많으니까. 오케이? 대신 집 가서 부지런히 영상 좀 보고 복습하셔야 돼요. 당연히 알겠지? 네. 응. 그 다음에 Q는 X 빼기 3은 0. 다음 조건이 다한 것 같을 때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일 때 다음 중 A의 값은 간단하네요. 자, 필요 조건이래. 그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 방향은 P가 받아야 되겠지. 이러한 명제가 참이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집합 Q가 어디에? P에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 다시 말하면 Q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여기 있어야 돼. 맞아? 근데 Q는 어떤 집합? 원소가 3위 원소 집합. P는 뭔지 몰라. 근데 3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얘의 원소가 되려면 다음 방정식에 해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대입하면 끝났네. 얼마? 9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0. 오케이? 그래서 a는 15. 왜? A 3 아니에요? 아니지. a가 a 값이 아니라 얘 들어가는 원소가 3인 거야. 물론 2차 방정식에 3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3만 있어도 되는 거고. 오케이? 아니, 안 됐어? A 값이 아니라 요거를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 만족하는 값이 3이어야 된다고. 근데 3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냥 3 대입하면 되잖아. X 값이 3인 거니까. 오케이? 그럼 3 대입해주면 바로 A 값 나오겠죠. 그쵸? 괜찮아요? 안 됐네. 어디 부분이 헷갈리는 거야? A가 만약에 3이면 되잖아요. A가 3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인 거니까. 그 얘는 마이너스 3이랑 1을 원소로 갖겠지. 인수분해 해보면. 그치? 오케이? 그 얘는 아예 그 관계가 성립 안 한다고. 오케이?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 진도 나가는 데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질문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오늘 배운 거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집 가서 영상 보면서 앞에 쪽 문제 풀어보시고. 오케이?